안녕하세요, 더블라입니다. 오늘은 저점 매수 경제 위기 대응 시에 도움되는 지표 4가지를 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지표들이 저점 매수와 경제 위기 예측에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투자에는 100%가 없기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투자 지표들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저점 매수와 경제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을 보시면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나스닥과 S&P 500은 얼마나 빠질까요? 과연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일까요? 아니면 주가는 더 빠질까요? 저는 크게 3가지 자산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 국채, 미국 정크본드, 그리고 금입니다. 미국 국채에서는 2가지 지표가 있고 미국 정크본드와 금은 각각 1개씩 총 4가지 지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왜 저 3가지 자산을 나스닥과 S&P 500의 저점 매수 구간을 예측하는데 사용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때문입니다. 상기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각 자산별 상관관계 지표입니다. 상관관계 해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0.5에서 1.0은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 0에서 0.5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마이너스 0.5에서 0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는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미국 국채는 마이너스 0.31, 미국 정크 채권은 마이너스 0.41, 그리고 금은 마이너스 0.46입니다. 이 3가지 자산이 S&P 500과 상관관계가 낮은, 즉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S&P 500이 하락할 때는 반대 자산은 상승을 하고 S&P 500이 상승할 때는 반대 자산이 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3가지 자산 중 미국 정크본드 지표를 가장 선호합니다. 자산별 지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표는 그 유명한 장단기 금리차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먼저 빠르게 설명드리고 제가 즐겨보는 지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장단기 금리차 지표, 즉 10년 채권 금리와 2년 채권 금리의 차이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스닥 인덱스입니다. 이 지표의 기준값은 0입니다. 이 지표를 살펴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제 위기를 의미하는데요. 1980년도 국제금융위기, 1990년도 걸프전쟁, 그리고 2000년도 IT 버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간 이후 약 1년에서 2년 내에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장기적으로 넣어두는 채권의 금리보다 단기적으로 넣어두는 채권의 금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사람들이 경제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아 장기 채권보다는 현금성 자산인 단기 채권에 돈이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갈 경우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10년 고정만기 미국채 시장 수익률입니다. 이 지표 또한 파란색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10년 고정만기 미국채 시장 수익률 지표이며 빨간색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최근 2018년 이후부터 둘의 자산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의 경우 최근에는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하지만 2018년도 이전을 보시면 맞은 구간도 있지만 같이 오르거나 같이 내리는 등 반대 자산의 지표로서 사용하기에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 정도 반대로 움직이므로 장단기 금리차보다 가중치는 적지만 참고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정크본드 채권입니다. 우선 정크본드 중에서 저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하이힐드 채권 이자율과 국채 이자율을 뺀 값을 지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과 달리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BB 플러스 이하의 채권을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기에 이 채권을 파는 사람들은 이자율을 안전한 채권인 국채에 대비해서 높은 이자를 주는데요. 쉽게 말해 고위험 고수익을 주는 채권과 저위험 저수익을 주는 채권 간의 이자 차이입니다. 이 지표를 읽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스프레드가 커진다의 의미는 고위험 채권의 선호가 떨어지고 안전 채권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가 작아진다는 의미는 고위험 채권의 선호가 높아지고 안전한 채권의 선호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살짝 깊게 짚어보면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고위험 채권을 안 사니
고위험 채권 가격이 떨어져 채권 금리가 오르고, 그럼에 따라서 고위험 채권과 안전 채권 간의 금리 차이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이고 초록색은 나스닥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기준점은 5.0입니다. 지표를 보시면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5.0을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9년도, 2001년에서 2004년, 2008년에서 2010년, 2012년, 2016년, 2020년 이렇게 스프레드가 5.0이 넘을 때마다 대부분 보시면 스프레드가 5.0을 넘어 오르다가 변곡점이 생겨 내려올 때 주가도 같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던 투자자들이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를 깊게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게, 이 지표를 통해 강력하게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나 언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참고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입니다. 금의 경우 단순히 금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카고 옵션 거래 금 변동 지수를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파란색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 금 변동 지수이고 빨간색은 나스닥 지표입니다. 보시면 2009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금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정크본드나 채권 관련 지표보다는 의미를 작게 두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처럼 금 가격이 변동성을 약하게 가져갔을 때 주가가 하락한 경우도 있고, 2012년처럼 매우 크게 변동성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 주가는 조금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 가지 지표를 볼 때 같이 참고용으로 보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점 매수와 경제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지표들을 알아봤습니다. 각 지표마다 기간이 다른 것은 데이터마다 집계된 데이터의 연도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랬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지표들에 대한 사이트는 아래 댓글에 고정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